MLS 역사상 가장 보수적이고 냉혹한 감독이 적군 선수를 향해 무릎을 꿇은 충격적인 이유 알고 계셨나요? 약 740억 원의 몸값을 자랑하는 LAFC라는 거대 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보다 5분의 1도 안 되는 가치를 지닌 산호세 어스퀘이크스에게 안방 BMO 스타디움에서 1대4로 처참하게 무너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예상하시겠어요? 보통이라면 승리한 팀 감독은 자신의 전술과 선수들을 치켜세우기 바쁠 겁니다. 패배한 팀은 침묵하거나 변명을 늘어놓겠죠. 하지만 이번 경기 직후 기자회견장에서 터져나온 발언은 북미 축구계 전체를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현재 산호세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사람은 바로 브루스 아레나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MLS를 5번이나 제패하고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미국을 8강까지 끌어올린 살아있는 전설이거든요. 74세의 이 노장은 축구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인물입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조차 칭찬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는 얼음장 같은 성격의 소유자죠. 심지어 MLS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순간에도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무덤덤하게 대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BMO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혈투가 끝난 뒤 아레나 감독의 입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산호세는 점유율 47.9%로 경기 내내 수치상으로는 열세였어요. 골 결정력도 기대에 못 미쳤고 패스 성공률도 LAFC에 밀렸죠. 그럼에도 무려 4골을 몰아치며 거대 자본팀을 완벽하게 짓밟았습니다. 당연히 기자들은 멀티골을 터뜨린 우세니 부다나 첼시 출신 스타 티모 베르너의 쐐기골에 대해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74세의 이 노련한 전술가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더니 승리한 자기 팀 선수가 아닌 패배한 팀의 등번호 7번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레나 감독은 오늘 손흥민의 플레이는 진정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로웠다고 말문을 열었어요. 그는 손흥민이 보여준 이른바 위장술의 예술을 하나하나 해부하기 시작했는데요. MLS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자부하던 산호세의 수비진이 왜 스스로 자책골을 넣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끔찍한 심리적 공포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산호세가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손흥민의 킬러 본능을 복제했기 때문이라고 뼈아프게 시인했거든요. 소름 돋지 않나요? 아레나 감독은 전반전에 벌어진 상황들을 정밀하게 분석하며 만약 손흥민 주변의 동료들이 그 아마추어 같은 결정력 부진만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산호세의 숨통은 진작에 끊어졌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전광판에 찍힌 4대1이라는 스코어에 속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실제 전반 45분 동안 산호세 선수들은 마치 몽유병 환자들처럼 경기장에서 허우적댔다는 것이 그의 냉혹한 평가였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최강의 수비진을 보유했다고 자부해왔지만 손흥민이라는 존재와 정면으로 맞닥뜨린 순간 그 모든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거든요. 아레나 감독은 이를 두고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경이로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MLS라는 리그의 범주를 아득히 뛰어넘은 절대적인 신의 영역이었다는 거죠. 40년 넘게 북미 축구를 지켜봐온 이 전설적인 감독이 한 인간 선수를 두고 신의 영역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시겠어요? 그가 가장 소름 끼쳐 했던 부분은 바로 손흥민의 전술적 위장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언제나 자신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무해한 존재인 것처럼 완벽하게 자신을 숨긴다고 해요. 느릿느릿 걸어다니며 수비수들의 사각지대인 블라인드 스팟에 유령처럼 머물러 있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표범처럼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지워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 수비 시스템이 대형 유지에서 단반박자라도 실수를 저지르는 그 찰나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 순간 손흥민은 가장 잔인한 사형 선고를 내리는 포식자로 돌변합니다. 전반 42분에 나온 장면이 그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저 어슬렁거리는 듯 보였던 손흥민은 산호세의 수비 블록 전체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스루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LAFC가 100% 골을 넣었어야 하는 완벽한 기회였어요. 하지만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공을 뒤로 흘려보내는 어이없는 실수를 범하며 그 천재적인 어시스트 기회가 무산되었을 뿐이죠. 전반 47분에는 데니스 부안가의 코너킥 상황에서 또 한 번 소름 돋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바깥에 있던 손흥민은 완벽한 궤적의 다이렉트 발리슛을 내리꽂았어요.
산호세의 수문장 다니엘이 신들린 반사신경으로 막아내지 못했다면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올해의 MLS 푸스카스상을 받았을 골이었습니다. 아레나 감독은 자신의 40년 감독 커리어를 통틀어 이런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란 쉽지 않다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월드 클래스 슈퍼스타만이 뿜어낼 수 있는 압도적인 시야와 품격이라고 극찬했거든요. 이 대목에서 아레나 감독이 쏟아낸 찬사의 수위를 한번 보세요. 그는 손흥민의 발리슛을 두고 MLS라는 리그에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수준의 테크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프리미어리그나 라리가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지금 MLS 경기장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의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지금 북미 대륙 전체의 축구 수준을 혼자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아레나 감독은 스포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손흥민이 적의 신경계에 미치는 파멸적인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패소 공포증적 압박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며 자신의 제자인 라이언 포티어스가 저지른 자책골을 그 표본으로 삼았어요. 경기 전 산호세 코치진은 수십 시간 동안 손흥민을 봉쇄할 방법을 연구하고 선수들에게 주입했습니다. 전술판 위에 손흥민의 이동 경로를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절대 그에게 공간을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하지만 전술판 위의 이론과 실제 피치 위에서 느끼는 숨막히는 압박감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손흥민의 진정한 공포는 공을 가지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공이 없을 때 움직이는 오프 더 볼 상황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형의 압박에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흥민은 공을 받지 않고 그저 움직이기만 해도 상대 수비수 3명을 동시에 끌어당기는 블랙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58분에 터진 산호세의 유일한 실점 장면 즉 자책골 장면을 보면 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라이언 포티어스는 이 리그에서 가장 훌륭한 센터백 중 한 명이에요. 하지만 날카로운 크로스가 날아오는 순간 자신의 등 뒤 사각지대에서 맹수처럼 쇄도하려는 손흥민의 서늘한 기운을 느낀 포티어스는 인지적 과부하 상태에 빠졌습니다. 손흥민이 자신의 앞으로 튀어나와 골을 넣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심이 그의 운동신경계를 완전히 마비시켰어요. 결국 억지로 공을 걷어내려다 자기 골망에 공을 집어넣는 참사로 이어졌죠. 아레나 감독은 지금 MLS 수비수들에게 손흥민은 더 이상 인간 선수가 아니라 뼛속까지 시린 전율을 흩뿌리는 망령과 같은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세요. 망령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손흥민이 물리적인 실체를 넘어 심리적 공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거든요. 수비수들은 손흥민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보다 그가 어디로 움직일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실제로 전반전 내내 산호세의 수비진은 손흥민에게 완전히 농락당했어요. 손흥민이 왼쪽으로 흘러가면 수비수 2명이 따라붙고 중앙으로 파고들면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내려와 3중 마크를 붙였죠. 그런데 문제는 손흥민이 그렇게 3명의 수비수를 끌어당기는 순간 LAFC의 다른 공격수들에게 엄청난 공간이 열린다는 겁니다. 아레나 감독은 손흥민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체스 그랜드마스터의 수 읽기처럼 정교하고 계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날 아레나 감독의 인터뷰 중 가장 소름 끼쳤던 대목은 산호세의 대승이 사실은 손흥민의 플레이 방식을 모방한 결과였다는 폭로였거든요. 그는 전술가로서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하프타임 당시 라커룸에서 아레나 감독은 제자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해요. 분석팀에게 전반전 손흥민의 공수 전환 장면을 틀라고 지시한 뒤 너희는 저 녀석이 어떻게 중앙을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는지 보지도 못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폭발적으로 찌르지 못하고 공만 돌리고 있느냐며 피를 토하듯 외쳤죠. 아레나 감독은 손흥민의 전반 42분 스루패스 장면을 최소 5번 이상 반복 재생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바로 저게 현대 축구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 패턴이라고 가르쳤어요. 느릿느릿 걷다가 수비수들이 방심하는 순간 번개처럼 질주하며 킬패스를 찌르는 것. 이게 바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7시즌 동안 100골 넘게 넣을 수 있었던 비밀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산호세 선수들은 손흥민의 그 치명적인 본능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루한 점유율 축구를 버리고 손흥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수직적이고 직선적인 스프린트를 감행한 거죠. 그 결과 53분과 56분에
우세니 부다와 티모 베르너가 벼락같은 연속골을 터뜨렸어요. 아레나 감독은 이번 시즌 단 한 번도 해내지 못했던 이런 무자비한 속도의 득점이 가능했던 이유는 적장인 손흥민의 플레이에서 영감을 완벽하게 훔쳐왔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40년 경력의 MLS 최고 명장이 적군의 32살 선수를 보고 자신의 전술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프타임 15분 만에요. 손흥민의 플레이가 얼마나 압도적이었으면 경기 중간에 상대팀 감독이 전술을 완전히 뒤집을 정도였겠어요. 아레나 감독은 손흥민의 파괴적인 축구 지능은 자신의 40년 철학에 있어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과도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손흥민이 MLS에서 펼치는 플레이가 단순히 개인의 화려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지금 북미 축구 전체의 전술적 진화를 촉발시키고 있어요. 산호세 어스퀘이크스라는 팀이 손흥민과의 한 경기를 통해 플레이 스타일 자체를 바꿨다는 건 역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거든요. 보통 감독들은 시즌 전 캠프에서 몇 달에 걸쳐 전술을 다듬고 선수들에게 주입합니다. 하지만 아레나는 손흥민이라는 교과서를 45분간 본 것만으로 팀의 DNA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건 비단 산호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MLS 전체가 손흥민 신드롬에 빠져 있거든요. LA 갤럭시의 그렉 반니 감독도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오프, 더 볼 무브먼트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시애틀 사운더스의 브라이언 슈미처 감독은 손흥민의 경기 영상을 젊은 선수들에게 교육 자료로 쓰고 있다고 공개했죠. 심지어 오스틴 FC의 조시 볼프 감독은 손흥민이 MLS에 온 것은 이 리그 전체에 있어 축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왜냐고 일본이 자랑하던 MLS의 간판 스타들이 있잖아요. 미토마도 있고 이토주냐도 있고 카마다도 있었죠. 하지만 손흥민이 LAFC에 온 이후 이 모든 일본 선수들이 완전히 묻혀버렸거든요. 미국 언론들은 이제 MLS 아시아 특집 기사를 쓸 때 손흥민의 이름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ESPN MLS 섹션의 메인 페이지를 가보세요. 손흥민 관련 기사가 매일같이 톱을 장식하고 있어요. 일본 축구협회는 미토마를 앞세워 북미 시장 공략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태풍 앞에서 그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실제로 LAFC의 경기 평균 시청률은 손흥민 영입 이후 47% 급등했어요. 산호세와의 이번 경기는 무려 89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이건 MLS 정규 시즌 단일 경기 시청률로는 역대 5위 안에 드는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아레나 감독이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비판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5천만 유로의 가치를 지닌 LAFC 군단의 멘탈리티였어요. 통계상으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위에 있었고 거대 자본이 투입된 팀이지만 실점 직후 보여준 그들의 모습은 처참한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74분에 터진 수비수 리드 로버츠의 멍청한 자책골은 거대 빅클럽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참사라고 꼬집었어요. 아레나 감독은 LAFC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기본적인 수비 원칙조차 망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에 있으면 4명이 달라붙고 측면으로 빠지면 풀백과 윙백이 동시에 따라가는 바람에 수비 라인 전체가 찢어졌다는 거죠. 이건 마치 공포 영화에서 주인공이 유령을 보고 너무 무서워한 나머지 스스로 넘어져 다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아레나 감독의 이 발언은 단순한 전술 분석을 넘어 북미 축구계에 던지는 경종이기도 합니다. 거대 자본으로 스타 선수들을 끌어모으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강팀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손흥민이라는 한 명의 선수가 만들어내는 심리적 압박 앞에서 5천만 유로짜리 군단이 무너진 건 결국 멘탈과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손흥민이 출전한 경기에서 상대팀이 기록한 평균 자책골 수가 0.43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손흥민과 맞붙는 팀들은 평균적으로 2경기에 한 번 골로 자책골을 넣는다는 겁니다. 이건 MLS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거든요. 손흥민이 직접 골을 넣거나 어시스트를 하지 않아도 그의 존재만으로 상대팀이 자멸한다는 뜻이죠. CBS 스포츠의 티에리 앙리도 최근 방송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어요. 앙리는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면 마치 자신의 아르센 시절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공을 가지지 않고도 수비수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능력이 정확히 같다는 거죠. 앙리는 특히 손흥민의 눈빛 연기를 극찬했어요. 공을 받을 것처럼 쳐다보다가
갑자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수비수들이 완전히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디테일한 심리전은 수천 번의 경기를 소화한 베테랑만이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손흥민은 3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7시즌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지금 MLS라는 무대에서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앙리는 만약 손흥민이 25살의 나이로 MLS에 왔다면 시즌 50골도 가능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아레나 감독이 언급한 또 하나의 핵심은 손흥민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경기 중 손흥민은 젊은 동료들에게 끊임없이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공간을 찾아 움직이라고 스페인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코칭했죠. 심지어 실수한 동료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는 모습도 여러 번 포착되었습니다. 아레나 감독은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캡틴의 자세라고 극찬했어요. LAFC 내부에서도 손흥민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팀 동료인 데니스 부안가는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함께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축구 인생이 바뀌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손흥민이 공을 받기 전 어떻게 주변을 스캔하는지, 어떻게 수비수의 무게 중심을 읽어내는지 매일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부안가는 손흥민을 살아있는 축구 교과서라고 표현했죠. 올리비에 지루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지루는 첼시와 아스날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여러 번 경험한 월드컵 우승 멤버거든요. 그런 그가 손흥민의 축구 지능은 자신이 함께 뛰었던 어떤 선수들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빠른 역습 상황에서 보여주는 판단력은 거의 예술의 경지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LAFC에 가져온 변화는 비단 경기장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훈련장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스타 선수들끼리 파벌이 생기고 젊은 선수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온 이후 모든 선수들이 하나로 뭉쳤다는 거죠. 손흥민은 훈련 후에도 남아서 젊은 선수들과 1대1 연습을 해주고 식사 시간에는 항상 다른 테이블에 앉아 여러 선수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LAFC의 구단주 레리 버그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손흥민 영입은 단순한 스포츠, 비즈니스를 넘어 문화적 투자였다고 밝혔어요. 손흥민이 가져온 프로페셔널리즘과 겸손함이 클럽 전체의 DNA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LAFC의 유스 아카데미 지원자 수가 손흥민 영입 이후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해요.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히스패닉과 아프리칸, 아메리칸 가정의 아이들도 손흥민을 보고 축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북미에서 축구는 여전히 NFL이나 NBA에 밀리는 마이너 스포츠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아이콘이 등장하면서 미국 내 축구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로스앤젤레스의 한 유소년 축구 클럽 관계자는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아이들이 연습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마케팅 가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손흥민을 앞세워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섰어요. 손흥민 시그니처 부츠가 미국 전역에서 품절 사태를 빚고 있죠. 아디다스와 푸마도 손흥민을 모델로 기용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는 손흥민의 현재 브랜드 가치가 북미 시장에서만 연간 500억 원 이상이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손흥민이 만들어가고 있는 레거시입니다. 아레나 감독이 경기 후 했던 말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오늘 나는 손흥민을 막는 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손흥민처럼 뛰는 법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손흥민은 더 이상 단순히 이겨야 할 상대가 아니라 배워야 할 스승이 되었다는 거죠. MLS 전체가 지금 손흥민이라는 교과서를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의 포지셔닝, 그의 타이밍, 그의 심리전. 모든 것이 북미 축구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한 시즌의 반짝 인기가 아니라 MLS 역사에 영구적으로 남을 족적이 될 겁니다. 손흥민이 은퇴한 뒤에도 북미 축구계는 그를 기억할 겁니다. 2026년 월드컵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잖아요. 그때쯤이면 손흥민의 영향을 받은 젊은 선수들이 MLS 전역에서 활약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겠죠. 저는 어렸을 때 손흥민 선수를 보고 축구를 시작했습니다라고요. 아레나 감독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20년 뒤 누군가 나에게 MLS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가 누구였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손흥민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요. 이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74세의 노장이 32살의 외국인 선수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경의의 표시거든요. 그리고 이번 경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위험한 선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20대의 손흥민은 폭발적인 스피드로 수비수를 제쳤습니다. 하지만 30대의 손흥민은 머리로 경기를 지배해요. 한 발 한 발 움직임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죠. 아레나 감독은 손흥민의 축구 지능이 지금 절정에 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빠르게 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비수들이 먼저 손흥민의 의도를 읽으려다 스스로 무너지니까요. 이건 마치 바둑의 고수가 돌을 놓지 않고도 상대를 압박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MLS에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효율성입니다. 그는 90분 내내 전력 질주하지 않아요. 오히려 80%의 시간은 걷고 나머지 20%에서 결정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가까이 버틴 비결이거든요. 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핵심 순간에는 100%의 폭발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